네, 시간이 돼서 시작할까 하는데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출신이고요. 2기 전언주 행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얼굴이 다들 파릇파릇하시네요. 일단 이번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었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갖다가 무사히 이렇게 통과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공부라는 거가, 공부하는 그 행위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기본이 1년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공부할 때 기렸던 그 힘으로, 그죠? 행정사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출입국 업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설명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입국 업무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다른 행정사의 업무와 달리 저는 크게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입국 업무는 일회적인 업무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시면 20년, 30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었어도 늦게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일단 출입국 업무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다른 타 업무에 비해서 출입국 업무는 가격 탄력성이 좋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행정사는 보수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가 않죠. 그죠? 네네. 그래서 출입국 업무는 아주 단순한 소위 말하는 만원짜리 업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난도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백 가지 가격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타협성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행정심판이나 이런 업무들은 행정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사안에 따라 다리 부르기가 조금 힘든 그런 게 많은 반면에 출입국 업무는 이제 워낙 다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요. 예, 그런 가격에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 업무의 꽃이니까 무작정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못 합니다. 제가 시험 치신 2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처음 하실 때 출입국 업무를 못해서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해서 이게 교육 듣고 그리고 저한테도 찾아와서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못해요. 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합격하신 그 즈음에 바로 시작하셔가지고 부딪혀야 됩니다. 네, 그거를 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9시간을 강의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도 교재를 받았었겠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9시간 분량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안배를 하는 바람에요. 조금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일단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제가 좀 건너뛰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왜 설명을 안 하시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교재에 제가 혼자서도 볼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설명을 넣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사실 다 담지는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일단 설명을 못하더라도 일단 한 번씩 샘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출입국 업무는 서로와의 어떤 친속도가 높아야 됩니다.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네네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담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하고 그리고 내일도 제가 몇 가지 오늘 사본 드린 것처럼 몇 가지 제가 준비해서 또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준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강의 중에는 안 되니까요. 중간에라도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지금 학원에서 지금 4년차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제가 하는 외국 국적 정포의 이 지금 출입국 업무는요,
심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 장만희 경영사님의 출입국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학원에서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제 강의가 먼저 지금 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약까지, 그리고 사무심사까지, 출입국 업무에서 하는 실무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오늘 들으시고, 반드시 동영상 강의를 저는 3번 정도 들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예, 작년에도 그러고, 그 전에 제가 강의하면, 항상 저한테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행진사님, 3번 들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란 말이 가장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영상 6월달까지 그 오픈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다음 주에 그 장만희 경영사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가는 부분을 좀 더 오랜 시간 천천히 길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족한 거를 그 시간에 이렇게 다시 보완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들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사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시작되는 3일 연휴잖아요. 네. 네, 그 연휴에 세상에 이틀을 빼서,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일단 정말 앞으로 성성장구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재를 한번 잠깐 펼쳐보시면요. 출입국 업무에 개요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네, 목차 빼고 나와 있는 첫 페이지 보시면, 거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체류 외국인은요, 약 251만 4천 명이에요. 네, 이게 지금, 올 9월달 통계 자료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251만이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한 100명 중에 5명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100명 중에 5명은 외국인. 네, 그 정도로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또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민청 지금 설치가 한참 지금 논의 중이죠. 그죠? 앞으로 뭐 우리나라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계속 개방적으로 그 이민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만큼 행정사의 업무도 많아진다는 거. 네,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하는 강의가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일단 외국 국적 동포. 쉽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는 우리 그 중국 동포. 그죠? 네, 그러신 분들, 그분들 또는 미국 시민권을 따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계시는 분들, 네,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그분들의 비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전체에서 약 40% 정도가 외국인 중에서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네, 40% 정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 77.5%가 중국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네, 그래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 하고 외국 국적 동포. 일단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강의는 외국 국적 동포고요. 다음 주에 이제 들으실 그 장만희 행정의 강의가 바로 순수 외국인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왜 제가 순수 외국인이라고 쓰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는 두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러겠죠? 예. 외국 국적 동포는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던 사람들. 네. 가졌다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국적을 이탈하거나 해서 한 번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직계 비속. 그걸 가리켜서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쉽게 보는 중국 동포. 자, 조선족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비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국 동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중국 동포, 그리고 또 흔히 보는 게 이제 미국 시민권자,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에 가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 네. 그 분들이 보통 이제 F4라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한국하고 관련되는 사람,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이거나 그 사람의 직계 비속. 그건 전부 다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동포기 때문에 F4라든지 H2라든지 이런 비자를 줍니다. 그리고 순수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네네, 그죠? 그런 외국인을 가리키는 거고, 이분들은 비자가 보통 E9, 뭐 E7,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E1부터 시작해서 E10까지 이런 비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안 적으셔도 될 게 다 나오겠습니까? 이런 비자가 있는데 이거는 순수 외국인들이 갖는 비자여가지고요. 어떤 점에서 자 외국 국적 동포들은 비자에서 F4, H2에서 그 다음 상위 비자 영주권으로 가거나 또는 영주권에서 대한민국적으로 기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변동이 좀 더 쉬운 반면에요. 이 순수 외국인들은 비자 사이에서의 이게 우리가 체류 자격 변경이라고 해요. 비자를 바꾸는 게 한마디 말해서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비율을 보면 여기가 한 40%였죠, 그죠? 네, 이지만 여기 순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자가 끝나면 나가야 되고, 네, 한국에서 계속 체류가 안 되는, 네, 그리고 자격들 사이에 이동이 조금 어려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반면에 동포들은 F4나 H2에서 영주권 가는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조건도 완화되어 있고요. 왜? 동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업무를 얘기한다면 어느 쪽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동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양은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해보셔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한 강의이고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할 강의를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이 들어와서 처음 사는 거,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지내는지. 자, 체류라는 말은 우리는 거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체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관리에 관한 기초 이거를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포들에게 주는 비자, H2 비자, F4 비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적 지적,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수업할 지금 분류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영주권, 그 다음에 결혼 비자, 그 다음에 사범 심사. 자, 이런 거에 관해서 내일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어요. 외국인들도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네, 그거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이 이 과정이고요. 그리고 동포들에게 주어지는 비자가 두 가지 비자가 있어요. 방문 취업이라고 해서 H2 비자, 그 다음에 F4라고 해서 재외 동포 비자. 네, 이 둘 중에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보통은 이제 영주권을 먼저 따야 되죠. 영주권을 따고 그 다음에 국적으로 가는데 저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국적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영주권, 그리고 결혼 비자는 이거는 동포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에 다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동포라고 절차가 다르고 순수 외국인이라고 절차가 다르고 그러지 않고 결혼 비자는 어느 나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범 심사라는 건 외국인이 국내에 살다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외국인들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한국 계속 체류를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출국 명령이라고 해서 출국 명령 처분을 내리면 한 달 안에 나가야 돼요, 무작정. 예, 그 사람을 쫓아낼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심사가 바로 사범 심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저도 주로 하는데 그래서 내국인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외국인 음주운전을 합니다. 네, 왜?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진행할 거라는 거 제가 먼저 한번 살짝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는 건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셔가지고 네, 보시면
아까 그 외국 국적 동포에 관한 비율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중국 동포가 제일 77.5%로 제일 많다는 거, 네,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채로 관리 기초에서 지금 이거를 맨 처음 지금 강의 들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사정이란 말을 쓰고, 채로. 자, 일단 사정이 뭔지. 이 사정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비자라고 하죠, 그죠? 사정은 비자를 가리킵니다. 비자. 자, 이 비자에 관해서는, 이건 뭐 이론적인 거니까요. 비자의 성격이 뭐냐. 그죠? 이거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자를 뭐라고 보냐면,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라고 해요. 영사가 이 사람, 대한민국 들어가도 된다. 하고, 추천하는 행위. 여기부에 있는 영사가 이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한국에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추천하는 행위가 바로 비자의 성격이에요. 그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돼요. 사정이 있어야 돼요.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일단 비자 사정이라는 거고요. 비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모든 비자는 영사관에서 제외 공간에서 받아오는 거가 원칙입니다. 예, 받아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좀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체류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살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 외국인 등록을 해야 돼요. 90일 이내. 네, 하게 되면은 외국인 등록증이 만들어져요. 등록증이. 신분증이 만들어지는 거죠. 등록증이. 네. 뭐 이런 거.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국내에 있으면서 또 외국인들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요. 한국에 왔다고 해서 마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자마다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비자는 1년, 어떤 비자는 3년 체류할 수 있는 상한이 있어요. 상한이.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F4 비자를 미국에서 받아왔어요. 또는 중국에서 받아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받아 들어오면 국내에 와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비자는 최대 국내에서 3년마다 상한선이 3년이에요. 그럼 3년이 다 돼가면 다시 연장을 해야 돼요. 계속.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간을 연장하는 거, 우리가 기간 연장 허가라고 하는데, 연장하고, 기간 연장 허가하는 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어떤 자격 조건을 맞춰가지고, 자, F4에서 2년 지나면 영주권을 갈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는 영주권을 가고 싶어요. 그럼 F4에서 F5로 바꾸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라고 해요. 변경 허가? 네네. 그렇게 해서 자격을 바꾸고. 그죠? 그럼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하는 게 외국인 등록, 연장 허가, 자격 변경, 이런 거가 전부 다 체류에 관한 파트예요. 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하는 활동. 네네. 그리고 근무처가 바뀌면 근무처 변경 허가 신고도 받아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 그게 체류고, 사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를 받는 행위.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행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체류 관리에 기초되어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한 이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동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가 저는 간단하게만 사실 언급하고 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들으실 거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A부터 시작해서 H까지가 나와있죠. 비자의 종류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A는 3개 정도가 있고요. 외교, 간용모, 군인들. 그 다음 B계열은 사적 면제, 무사적 입국. 자, B계열을 잠깐 설명하면, 나라들끼리 해병 협정을 맺어가지고요. 우리하고 너희 나라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사정 없이,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사적 면제고 무사적 입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서로 협정을 맺어서 하는 거가 사적 면제이고요. 무사적 입국은 이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는 걸 예를 들면 무사증 받아주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받아주는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도 태국이나 뭐 어디 다 여권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적 면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사적 면제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올 때 다 어떻게 해요? 여권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단 이 사적 면제는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경우는 30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 90일 아닌데 일반적으로 90일. 네네.
그거이고, 그 다음에 C계열은 단기 사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C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란 말은 90일 정도 있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네, C계열. 그 다음에 D계열, 비취업, E계열, 취업비자. F, 방문동고 쭉 나와 있죠, 그죠? 네, 보시면 되고, G계열, 그 다음에 H계열, 이렇게 비자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 비자의 종류에 관한 거는 뒤에 99페이지 잡는 게 보세요.